우리가 매일 밤 무심코 올려다보는 저 하늘 너머 인간의 상상조차 아득히 뛰어넘는 극한의 환경과 기이한 현상으로 가득 찬 세상이 펼쳐져 있다면 여러분은 쉽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의 8행성 중 단 하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명왕성이 왜 행성 자격을 잃었는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인류가 화성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원대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익숙한 이야기들 너머에 존재하는 행성들의 진짜 얼굴은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로우면서도 때로는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섬뜩하기까지 하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천문학적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각 행성이 품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와 그 극적인 면모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마치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우주비행사가 된 것처럼 그 압도적인 풍경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태양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특징을 가진 몇몇 행성으로 떠나는 아주 특별하고 짧은 여행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가장 닮은 쌍둥이로 알려진 행성, 바로 금성입니다. 밤하늘에서 유독 밝고 아름답게 빛나기에 사람들은 이 행성의 미의 여신, 비너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해가 뜨기 전 동쪽 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샛별로, 해가 진 뒤 서쪽 하늘에 고고하게 떠오르는 저녁별로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합니다. 그 영롱한 빛을 보고 있노라면 저 너머에는 분명 온화하고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겉모습에 속아 금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에 몸을 싣는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지옥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금성의 두꺼운 대기층을 뚫고 표면에 가까워지는 순간 우주선의 온도계는 섭씨 470도를 가리키며 미친 듯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는 오븐의 최고 온도를 훌쩍 뛰어넘는, 심지어 단단한 금속인 납조차 액체로 녹여버리는 상상조차 힘든 열기거든요. 이토록 끔찍한 열기는 바로 폭주하는 온실 효과 때문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96% 이상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밀도는 지구의 90배에 달합니다. 이 두껍고 무거운 이산화탄소 담요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을 단 한 줌도 우주로 돌려보내지 않고 행성 전체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마치 거대한 압력솥안에서 모든 것이 펄펄 끓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늘은 맑게 갠 모습을 단 한순간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짙은 황산 구름이 행성 전체를 뒤덮고 있죠. 그리고 이 구름 속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강력한 번개가 내리치고 끔찍한 황산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물론 이 비는 섭씨 470도가 넘는 지표면에 닿기도 전에 뜨거운 열기 속에서 다시 증발해버리지만 이 쉴 새 없는 순환은 금성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부식성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은 베네라 계획을 통해 여러 차례 탐사선을 금성으로 보냈습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견고한 탐사선들은 이 지옥 같은 환경을 뚫고 착륙을 시도했죠. 탐사선이 두꺼운 구름층을 뚫고 내려가는 동안 창밖으로는 온통 누렇고 흐릿한 풍경만이 펼쳐졌을 겁니다. 마침내 표면에 닿아 주변 풍경을 촬영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기 시작했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지구 바닷속 900m 깊이에서 받는 것과 같은 엄청난 대기압이 탐사선을 찌그러뜨리고 용광로 같은 열기가 모든 전자장비를 녹여버렸기 때문이죠. 기록에 따르면 가장 오래 버틴 탐사선조차 2시간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보낸 탐험가들은 금성에 붉고 메마른 대지 위에서 영원한 침묵에 잠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금성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 얼마나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행성입니다. 이제 지옥 같은 금성을 뒤로하고 태양계의 거대한 제왕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바로 목성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도 2배 이상 무거운 그야말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가스 거인입니다. 만약 목성을 텅 빈 그릇이라고 상상한다면 그 안에는 지구와 같은 행성을 무려 1300개나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죠. 이 거대한 행성은 단단한 표면 없이 전체가 수소와 헬륨 같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목성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줄무늬와 소용돌이는 모두 이 거대한 가스대기의 움직임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엄청난 속도로 불어대는 가스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풍경인 셈이죠. 하지만 목성의 가장 상징적인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남반구에서 불타는 듯 붉게 빛나는 거대한 점, 대적점입니다. 이 대적점은 단순한 무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의 크기를 두세 개는 합친 것보다도 거대한 인류가 관측한 이래로 최소 350년 이상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대한 폭풍, 즉 태풍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의 바람 속도가 시속 300km 정도인데 대적점의 바람은 그보다 2배 이상 빠른 시속 650km를 넘나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 전체보다도 더 큰 태풍이 수백 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맹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안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인간의 과학으로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이 거대한 폭풍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천문학자들에게 큰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목성의 폭풍은 대적점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목성 전체가 사실상 크고 작은 수많은 폭풍들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최근 탐사선 준호가 보내온 사진들은 목성의 극지방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지구만 한 크기의 사이클론들이 마치 꽃잎처럼 서로를 둘러싸며 기하학적인 패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푸른빛을 띠는 이 극지방의 폭풍들은 목성의 상징인 붉은 대적점과는 또 다른 기묘하면서도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죠. 또한 이 폭풍우치는 대기 깊은 곳에서는 지구의 번개보다 수백, 수천 배는 더 강력한 슈퍼볼트가 끊임없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400여 년 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직접 만든 작은 망원경으로 목성을 처음 관측했을 때 그는 목성 주변을 맴도는 4개의 작은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죠. 그날 갈릴레오가 보았던 거대한 행성은 오늘날까지도 그 압도적인 스케일과 예측 불가능한 힘으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경외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향할 곳은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불리는 행성, 토성입니다. 누구나 토성하면 그를 둘러싼 거대하고 신비로운 고리를 떠올리죠. 어두운 우주 공간을 배경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토성의 고리는 사진이나 그림으로만 봐도 감탄을 자아낼 만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마치 신이 정교하게 빚어낸 예술 작품 같기도 하고 거대한 행성에 씌워진 왕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고리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는 더욱 큰 충격과 경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의 매끈한 원반처럼 보이는 이 고리는 사실 단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고리에 아주 가까이 다가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고리의 정체는 바로 수십억, 어쩌면 수백억 개가 넘는 작은 얼음 조각과 암석 파편들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먼지 알갱이부터 집채만 한 거대한 얼음 덩어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이 토성의 강력한 중력에 이끌려 마치 레코드판의 홈처럼 좁은 궤도를 따라 함께 돌고 있는 것이죠. 이 수많은 입자들이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우리 눈에는 하나의 거대한 고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고리의 폭은 무려 28만 킬로미터에 달해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4분의 3에 해당할 만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두께는 평균적으로 고작 10m에서 20m, 가장 두꺼운 곳도 1km를 넘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얇습니다. 거대한 종이를 우주에 펼쳐 놓은 것과 같은 비율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토성을 볼 때 고리가 거의 보이지 않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토록 거대하고 아름다운 고리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과거 토성 주위를 돌던 얼음 위성 중 하나가 행성에 너무 가깝게 접근했다가 토성의 강력한 기조력,
즉 중력 차이 때문에 산산조각 나면서 그 잔해들이 흩어져 고리가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태양계가 형성되던 초기에 미처 위성이 되지 못하고 남은 부스러기들이 그대로 고리의 형태로 남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죠.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토성의 고리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죠. 최근 카시니 탐사선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아름다운 고리는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리를 이루는 얼음 입자들이 토성의 중력에 이끌려 서서히 행성으로 떨어져 내리는 고리비 현상이 관측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황홀한 풍경이 먼 미래에는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우주의 시간이란 얼마나 장구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제 태양계의 외곽으로 더 나아가 아주 독특하고 기묘한 행성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탐사지는 바로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별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은 대부분 팽이가 돌듯이 비교적 똑바로 선체로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지구도 약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사계절이 생기죠. 하지만 천왕성은 마치 누가 옆에서 세게 쳐서 쓰러뜨리기라도 한 것처럼 자전축이 거의 98도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행성들이 팽이처럼 서서 돈다면 천왕성은 거의 옆으로 발라당 누워서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자전축의 기울기는 천왕성의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주 독특하고 극단적인 계절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천왕성의 한 해는 지구 시간으로 약 84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천왕성의 각 극지방은 아주 긴 여름과 아주 긴 겨울을 번갈아 겪게 되죠. 자전축이 누워있다 보니 한쪽 극이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곳은 무려 21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여름이 계속됩니다. 21년 내내 낮만 계속되는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그동안 반대쪽 극은 21년 동안 햇빛 한 줌 받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둠과 혹한 속에서 겨울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 후 공전 궤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점차 태양을 받는 부분이 바뀌게 되고 42년이 지나면 마침내 상황이 역전되어 기나긴 밤을 보냈던 극지방이 21년간의 낮을, 그리고 낮을 보냈던 곳이 21년간의 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환경은 천왕성을 태양계에서 가장 기이하고 예측 불가능한 곳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묘한 행성은 1781년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만든 고성능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던 중 다른 별들과는 달리 미세하게 움직이는 흐릿한 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해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끈질긴 관측 끝에 그것이 태양계를 도는 새로운 행성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밝혀냈죠. 이는 고대부터 알려져 있던 행성들 외에 인류가 망원경을 통해 발견한 최초의 행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왕성은 왜 이렇게 옆으로 누워버린 걸까요? 과학자들은 태양계 형성 초기, 아직 천왕성이 젊었을 시절에 지구만 한 크기의 거대한 원시 행성이 천왕성과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자전축이 넘어져 버렸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 일어났던 단 한 번의 거대한 우주적 재앙이 오늘날 천왕성의 기이한 운명을 결정지은 셈입니다. 1986년 인류의 탐사선 보이저 2호가 천왕성을 스쳐 지나가며 잠시 들여다본 것이 우리가 이 행성을 가까이에서 본 유일한 경험입니다. 보이저 2호가 보내온 데이터는 우리에게 희미한 고리와 여러 위성들의 존재를 알려주었지만 여전히 천왕성은 푸른 베일 속에 수많은 비밀을 감춘 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기묘한 행성의 이야기는 태양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가득 찬 장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오늘 여행한 이 행성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우주의 광대함과 경이로움을 증명하고 있는데 과연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당신의 밤하늘은 이전과 똑같이 보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우주를 향한 여러분의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렸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놀라운 우주의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또 다른 기이하고 매력적인 태양계의 행성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여행한 이 행성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그리고 너무나도 독특한 방식으로 우주가 품고 있는 광대함과 그 깊이를 남김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같은 열기와 압력으로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금성의 붉은 대지 위에 서보았고, 지구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폭풍이 수백 년 동안 멈추지 않는 목성의 대기 속을 엿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수십억 개의 얼음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황홀한 춤 사이, 토성의 눈부신 고리 사이를 유영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고, 수십 년 동안 낮과 밤이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옆으로 누워버린 기묘한 행성 천왕성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습니다. 이 각각의 행성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완결된 경이로운 이야기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더욱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세계들이 결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태양계라는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춤을 추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과도 같습니다. 모든 행성들은 태양이라는 강력한 중심별의 중력에 이끌려 정해진 궤도를 묵묵히 돌고 있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힘의 균형이 작용하며 이 거대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의 거대한 맏형인 목성은 그 압도적인 질량과 중력으로 마치 태양계의 수호자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태양계 형성 초기에 남겨진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들이 지금도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가 지구를 향해 날아올 때 목성의 강력한 중력이 그 궤도를 비틀거나 혹은 아예 자신에게로 끌어당겨 대신 충돌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만약 목성이 지금의 그 자리에 없었다면 지구는 훨씬 더 자주 거대한 우주 암석들의 무차별적인 폭격에 시달렸을 것이고, 오늘날과 같은 생명의 번성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는 목성의 거대한 폭풍이 단지 그 행성만의 현상이 아니라 태양계 전체의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죠. 또한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는 과거에 존재했을지 모를 또 다른 천체의 비극적인 최후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 위성이 토성의 중력에 의해 부서지지 않았다면 태양계는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천왕성의 자전축을 쓰러뜨린 수십억 년 전의 거대한 충돌은 당시 태양계가 얼마나 혼돈스럽고 역동적인 장소였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상처와도 같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행성들이 품고 있는 비밀과 역사는 곧 태양계 전체가 걸어온 장구한 시간의 발자취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해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푸른 행성, 지구가 얼마나 기적적이고 소중한 공간인지를 말이죠. 펄펄 끓는 용광로도 아니고 영원히 폭풍이 몰아치는 가스덩어리도 아니며 수십 년간 얼어붙은 암흑의 세계도 아닌 생명이 숨쉬고 자라날 수 있는 이 완벽에 가까운 환경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겹치고 태양계 전체의 물리적 법칙과 행성 간의 상호작용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결과물인 셈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행성들의 극단적인 환경은 역설적으로 지구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하고 희귀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푸른 하늘과 마실 수 있는 물, 숨 쉴 수 있는 대기,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얼마나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축복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시야가 지구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태양계 전체로 확장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가진 우주적인 의미를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사실들과 경이로운 풍경들은 결코 저절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과 미지의 세계를 향한 불굴의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7세기의 어느 추운 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직접 만든 조악한 망원경을 하늘로 향했을 때 그는 목성 주위를 맴도는 작은 위성들을 발견하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혁명적인 생각을 삭 틔웠습니다. 20세기 냉전 시대,
소련의 과학자들은 금성이라는 지옥을 향해 베네라 탐사선을 연이어 쏘아 올렸습니다. 탐사선들이 압력과 열기에 파괴될 것을 알면서도 단 몇 분이라도 그 미지의 땅이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보고자 했던 그들의 열망은 인류의 지식의 경계를 한 뼘 더 넓혔습니다. 또한 보이저 1호와 2호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둡고 추운 우주 공간을 외롭게 날아가며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성들의 맨얼굴을 사진에 담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카시니호는 13년간 토성의 곁을 맴돌며 그 신비로운 고리의 비밀을 파헤치다 장렬하게 토성의 대기 속으로 뛰어들며 자신의 임무를 마쳤죠. 이처럼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태양계의 모습은 사실 상상조차 불가능한 기이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여전히 살아 숨쉬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이로움은 우리가 안락한 지구에 머물러 하늘만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뻗어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그 거대한 비밀의 문을 조금씩 열어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여행한 곳들은 태양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해왕성의 깊고 푸른 대기 속에서는 다이아몬드 비가 내릴 것이라는 추측이 있고 명왕성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는 거대한 지하 바다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너머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이라는 태양계의 가장 깊은 변방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행성이나 미지의 천체들이 인류의 시선이 닿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우주는 이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머나먼 여정이야말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하고 가슴 뛰는 모험일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오늘 밤 당신이 마주할 밤하늘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우주를 향한 여러분의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렸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놀라운 우주의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또 다른 기이하고 매력적인 태양계의 행성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